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입니다. 겨울은 땅을 보러 다니기 좋은 계절입니다. 다니기는 힘드나 땅의 경계를 포함한 이 밑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제가 존경하는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제 도시생활을 접고 전원생활을 고려 중이라 상담을 희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용한 숲속에서 이 단층짜리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며 자연 속에서 전원생활을 만끽하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었고 저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며 용기를 드리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마당 관리는 자신도 없고 힘들 것 같다면서 마당은 작고 조그만 텃밭만 있으면 되고 2층 집은 힘드니 단층으로 대신 한 30평 정도를 생각하신다고.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뭔가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시청자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셨다면 이 뒤에 방송이 어떤 내용일지 짐작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나도 비슷한데 뭐가 문제지? 나도 비슷한데? 이런 의문이 드셨다면 영상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분에게 필요한 땅의 넓이는 땅의 용도에 따라 75평 또는 150평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땅을 구입하는 예산도 달라지며 숲속 생활 또는 작은 마당 또는 집의 크기 이 셋 중에 하나는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키워드는 좀 전에 제가 강조한 땅의 용도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이분의 사례를 통하여 전원주택을 짓는 땅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집의 크기와 땅의 가격 그리고 마당의 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제가 잠시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항목인 부동산 공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땅을 4가지 용도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4가지입니다. 도시지역은 다시 16개의 복잡한 지역으로 구분되고 관리지역은 3개의 지역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그 외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그대로 하나입니다. 이 4가지 용도 지역 중 전원주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지역은 바로 관리지역입니다. 그럼 관리지역은 무엇일까요? 그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리범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존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저 이거 몇 번을 읽어봐도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언제나 그렇듯이 정말 법률적 용어는 정말 말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중요한 단어는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강조했던 준하여라는 부분입니다. 준하여 잘 기억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그리고 도시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 사이에 관리지역이 놓여 있습니다. 즉 도시는 아니나 도시의 경계에서 도시로 흡수될 수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아니나 그에 준하는 자연환경 보존이 필요하고 농림지역은 아니나 농림지역도 될 수 있는 그런 중간에
완충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지역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째, 계획관리지역, 둘째, 보전관리지역, 셋째,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 어려운 용어지만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정말 어렵죠? 다음,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의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의 방지, 녹지공간의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 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데 지정이 곤란하다? 이게 사실 뭔 말입니까, 이게? 자, 마지막으로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역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 시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잘 되시나요? 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아무튼 뭔가 제한적인 이용, 관리, 곤란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적, 제한적 개발이 고려되는 곳이고, 보전관리지역은 자연보전이 필요하나 개발을 어떻게 막기에는 좀 애매한 곳,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에 애매한 그런 곳이라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냥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관리지역은 전원주택이 많이 지어지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 전원주택을 짓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린벨트나 논과 밭 이런 한가운데 논밭 한가운데 전원주택을 짓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 용도지역과 지목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용도지역은 나라에서 앞으로 토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구분해 놓은 부분이고, 지목은 전, 답, 대지, 임야처럼 토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28개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용도지역이란 그런 지역이라는 말대로 범위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며, 같은 용도지역 내에서도 지목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데, 용도지역은 개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바꾸고 할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바꿔줘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반면 지목은 전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대회로 바뀌듯이 조건만 되면 개인의 신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정도만 구분을 해놓겠습니다. 자, 다시 관리지역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관리지역 중 이 세 가지 지역의 정의는 몰라도 그 이름과 특징 정도는 꼭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건축 용어에서 자주 나오는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건축 용어입니다. 먼저 건폐율은 쉽게 말해 내 땅에 건물 1층을 어느 크기까지 지을 수 있는가, 어느 넓이까지 지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땅 100평에서 집의 1층이 20평이다 라고 하면 이게 몇 층이냐와 상관없이 땅과 닿은 1층 면적이 20평이므로 전체 평수 100평에서 20평의 백분율, 즉 건폐율은 20%입니다. 다음 용적률은 내 땅에서 1층부터 위로 쌓아 올린 건물 전체의 면적의 합의 비율입니다. 즉 100평의 땅에 1층도 20평, 2층도 20평인 2층 집을 지었다면 1층 20평, 2층 20평 더해서 총 40평의 집이고, 전체 땅 100평 중에 40평의 백분율이므로 용적률은 40%입니다. 건폐율은 1층의 크기를 결정하고 용적률은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느냐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렇게 건폐율과 용적률을 설명드린 이유는 관리지역 중에서 지역의 종류에 따라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집의 크기와
땅의 크기 등이 서로 관계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50%에서 100%까지 가능하고,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 용적률은 50에서 80%까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는 일반화된 가이드라인이고 각 지역마다 이 수치는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해서 각 지역의 실제적인 건폐율과 용적률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앞서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편입이 예상된다고 했고, 벌써 이 도시라는 단어가 나왔으므로 도시와 시골이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생활 편의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같은 관리지역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은 향후 좀 더 정비되거나 상업적인 성향을 더 띌 수 있고, 이러다 보니 40%의 건폐율로 땅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은 도시보다는 이 자연 쪽, 자연보호와 농림적인 성격을 더 띠므로 건폐율은 20%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땅은 같은 100평이어도 전원주택 1층을 무려 40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고, 보전관리지역은 100평, 같은 100평이지만 1층에 최대 20평밖에 못 짓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계획관리지역은 마당이 60평이지만 보전관리지역은 마당이 무려 80평이나 되겠죠. 이러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역마다 다르니 꼭 시군청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며, 특히 각 지역마다 이런 높이와 층수 또한 제한을 달리하는 곳도 많으니 꼭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짓고 싶은 나의 전원주택의 크기는 집의 크기를 내 마음대로 막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땅의 크기에 달려있고, 그 땅의 크기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최대 크기는 내 땅이 어떤 관리지역에 속한 땅이냐에 따라 그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의문은 내 땅 또는 내가 사려는 그 지역 또는 그 땅이 어떤 용도 지역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내가 희망하는 지역을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로 검색을 한 후에 지도에 표시된 지적도 메뉴를 클릭하여 땅의 용도 구분,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여기 지도 위에 희망하는 필지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오른쪽을 우클릭을 하면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정확한 주소를 알게 되었다면 검색창에 토지이음이라고 입력을 하고 토지이음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확한 주소를 기입하여 토지의 용도와 공시지가, 기타 토지 정보 등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토지이음은 과거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라고 불렸습니다. 이렇게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토지의 용도를 비롯하여 건축 가능한 건물의 종류까지도 이런 땅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저의 은사님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지인의 희망사항이 숲속에서 작은 마당에 30평 단층집을 짓고 살고 싶다였습니다. 키워드는 숲속, 작은 마당, 단층주택, 30평 이 정도가 되겠죠. 하나씩 따져보면 우선 문제는 이 조용한 독채를 희망하시는 깊은 숲속에는 계획관리지역보다 보전관리지역이 더 많고, 보전관리는 건폐율이 최대 20%이므로 단층집으로 30평이 나오려면 최소 150평의 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야 150평의 20%인 30평이 간신히 맞게 되죠. 자, 그럼 마당이 무려 120평이나 되게 되는데요. 마당 관리가 힘들어서 작은 마당을 찾았는데 엄청 큰 마당이 생기게 됩니다. 또 작은 마당에 초점을 맞추면 계획관리 지역을 선택해서 건폐율이 40%이므로
30평 단층집을 지으려면 75평만 있으면 됩니다. 이 경우 마당은 45평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지역이 우선이므로 깊은 숲속에 조용한 그런 집의 조건을 맞추는 선택지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땅의 건축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은 땅이 더 비싸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업적인 가치가 더 높아서 그렇습니다. 즉, 계획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보다 땅값이 비싼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까지 고려하면 계획관리지역이 좀 더 선호되고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용도가 아닌데 더 작은 땅을 더 비싼 평당 가격으로 사서 꼭 전원생활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넓은 마당을 가지고 더 자연적인 곳에서 좀 더 저렴한 땅을 구입해서 전원생활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예 집 크기를 확 줄여서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향후 투자까지 고려를 하면 많은 분들이 계획관리지역을 선호합니다만, 저처럼 투자보다는 실거주와 넓은 마당을 선호하는 분들은 굳이 상대적으로 비싼 계획관리지역을 사기보다는 보전관리지역을 구입하는 것도 전원주택을 짓기에는 좋은 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넓은 마당보다는 오히려 넓은 집 또는 인접 편의시설과 가깝거나 비교적 마을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중요하다면 건폐율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맞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듯 자신에게 딱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꼭 알고 짚어봐야 할 토지의 용도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서의 은사님도 처음부터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하나씩 저와 함께 같이 고려를 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전원주택을 짓고자 토지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도시지역과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완충지역인 관리지역을 꼭 눈여겨보셔야 하며, 관리지역의 종류로는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가 있고, 이는 각각 서로의 땅 가격도 다르고 같은 땅의 크기라 할지라도 지을 수 있는 집의 크기도 각각 다르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이나 개인적으로 땅을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는 여기가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땅인지, 이런 개발 행위와 건축 허가 조건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와 함께 땅의 용도 역시 파악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한 전원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